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열 변호사입니다. 한미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거 아주 그럴듯한 추정이고 또 사실에 부합하는 그런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은 지금 원청 복귀를 원하고 있죠. 왜 복귀를 원하는가? 지금 겉으로 나온 거는 그겁니다. 아니, 검찰청은 폐지한다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는 뭐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다 하라고 그러느냐. 지금 특검 이거 수사하면 공소 유지해가지고 1심 해야지, 2심 해야지, 3심 해야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여기 끌려다녀야 되는데, 우리 보고 아니 수사는 하지 말고 기소만 하는 그런 어떤 공소청 그거 한다면서 왜 파견 나온 검사들은 여기 묶여가지고 기소까지 하면서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느냐. 맞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검사들의 불만이다. 그래, 검사들이 다 원청 복귀를 원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까지도 모두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저도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숨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우위법 시비를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부 불안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재명 정권이니까 특검이 그야말로 휘파람 불지만 박영수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 가가지고 일했던 검사들 전부 다 나가리 됐답니다. 이게 정치 바람을 한번 타면은 결국 검찰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치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이 정치 특검 이런 거에 몸 담는 것이 결코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 특검 사람들 중에서 나도 정치해야지 라는 검사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는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일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휘말리면 정치에 인생 종친다 이거야. 박영수는 깜빡하고 인생 종쳤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지 않으면 뭐 변호사 하면서 돈 잘 벌면서 말이죠, 행복하게 살 텐데 뭐 깜빡 가고 뭐 완전히 조져버렸잖아 인생. 윤석열도 솔직히 뭐 대통령 됐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됐고, 한동훈이 뭐 인생 종쳐버렸고, 한동훈이도 종친 거예요. 뭐 법무장관 조금 했다 그러지만 정치권에 발 담궜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뭐 결국은 한동훈이도 박근혜 대통령 그 국정농단 수사하고 나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한동훈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야 조금 다른 케이스여서 대통령까지 갔지만 국민이 불러냈으니까 그 이후에 문재인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건 이제 좀 다른 경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3대 특검 얘들도 여기 가서 보니까 이거 수사가 이거 이상한 거야. 교회를 압수수색을 하지를 않나. 아니, 교회를 공적으로 돌리지를 않나. 그 다음에 이 범위, 수사의 범위라든가 내지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같은 것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뭐 이 수사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런 수사라면은 신이 나겠죠. 근데 보니까 이재명을 위한 수사야, 결국은 따지고 보면 말이죠. 그리고 정치 보복 수사야. 그러니까 이게 별로 특검으로서 이게 할 만한 것인가 라는 거, 이런 어떤 자괴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가장 큰 것은 불안이라는 거죠.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바람이 방향이 바뀌었을 때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복귀를 원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보도를 이제 좀 보면 3대 특검 파견 검사 수사관들이 복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표면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내걸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 법적 일각에서는 개정된 법 시행이 1년 뒤라 지금은 수사 기소가 가능하지만 스스로 우위법 시비를 우려하며 특검에서 벗어나려는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보면은 특검이잖아. 특검도 검찰이잖아. 그런데 지금은 수사와 기소 가능하지만 1년 뒤면 수사가 안 되는 거고 기소만 해야 되는 건데, 그때 1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고, 내란 특검에는 약 50명의 검사가 있고, 김건희 특검에는 40명, 최상병 특검에는 지금 14명이 파견돼 있다. 수사관까지 합하면 새 특검 전체 인력은 250명 육박한다. 이는 웬만한 중간 규모 검찰청을 통째로 옮겨놓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파견 검사들 사이에서 원대 복귀 논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일부는 이미 사표를 제출했고 다수는 복귀 의사를 내비쳤다. 까야게 사표 내고 나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복귀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공식 입장 표명은 보류됐지만 이는 곧 복귀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은 내년 9월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지금은 여전히 검사가 사와 기소를 병행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들이 복귀를 거론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핵심은 스스로 느끼는 불안감이다. 특검 현장을 경험한 검사 사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작은 절차적 흠결이 훗날 재판에서 증거 능력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그렇죠. 나중에 재판에 가면 전부 다 이거 이제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툴 거예요. 증거 동의 안 할 거야. 실제로 한 전직 고위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특검 검사나 수사관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일 거다.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다. 내가 전에 듣기로는 그런 분위기다. 정권 바뀌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지금 수사가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간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렇죠. 지금 조은석도 그렇고 민중기도 그렇고 뭔가 지금 최상병도 그렇고 특검이 지금 무슨 광란에 빠진 것 같단 말이지. 검사 복귀는 두뇌의 공백이고 수사관 복귀는 손발의 마비다. 250명 가까운 파견 인력이 흔들리면 특검 수사는 지연을 넘어 사실상 공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귀는 개인 의사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파견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복귀 역시 장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검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표를 던지거나 자기 모선 속에 잔류하거나 둘 뿐이다. 사표 던지고 나와버리거나 아니면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대충 하거나 뭐 이런 거죠. 법무부 장관이 집단 복귀를 승인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파견 검사들이 불안은 곧 줄사표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분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파견 검사들 줄사표가 예상된다 이거야. 그러지 않아도 검찰에 남아봤자 이제 검찰에 남아봤자 이제 검사가 아니야. 공사야 공사. 공소청이니까 공사지 어디 검사라고 불러 그거를. 검찰청이니까 검사라고 부르는 거지. 이제 공사할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나가버리겠다. 그래서 줄사표를 낼 수 있다. 특검 파견 검사들 왜 복귀를 원하는가? 진짜 이유. 줄사표 지금 예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꽤 다르지 않죠? 지금은 3대 특검이 끝발 있고 아주 정말 휘파람 불고 있지만 이게 또 세상은 바뀌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모든 권력은 그때뿐이에요. 대통령 권력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게 권불 5년인데 5년이 간다는 보장도 없어. 한 3년 가면 그다음부터는 또 레임덕이고 어차피 이재명은 그리고 저 권력이 탄탄하지 못해요.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언론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언론에 이제 광고 같은 거 엄청나게 밀어주고 그러는 모양인데 조중동은 또 그쪽에 싹 붙어버렸고 조중동은 더 이상 이거는 보수 언론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조중동 그렇게 힘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되죠.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 불안하다. 줄사표 예상된다. 왜 그러냐? 정권이 바뀌었을 때의 그 불안감,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다. 강실업 TV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강실업 TV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